오늘은 바닥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바닥재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결국에는 집의 아랫면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가 실제로 바닥을 밟고 또는 뭐 앉거나 눕고 이런 식으로 몸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바닥재를 고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삶의 질에 있어서도 그렇고 생활 편리성 면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우리 바닥재를 고를 때 어떤 포인트를 주요하게 생각하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루는 다양하게 있는데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강마루, 그 다음에 원목마루가 되겠고요. 강마루를 거의 대부분 시공하신다고 보면 되고, 좀 고급짐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핏 보면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만져보면 확실히 티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원목마루 쪽으로 넘어갑니다. 강마루는 장점이 위에가 필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튼튼해요. 연령대가 어린 자녀분들이 있다든지 물건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경우에 페인 같은 게 거의 없고 내구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일반적인 강마루고요. 옆에 보시면 위에는 필름이고 밑에는 합판으로 되어 있죠. 시공하기 편리하도록 이쪽은 나오고 이쪽은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 이 정도가 광폭이에요. 물론 색상은 당연히 다양하고 워낙에 많아가지고 그냥 샘플 하나만 보여드리는 경우고, 대신 원목마루의 특징은 일단 고급지다. 원목마루는 실제 나무를 켜켜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인 거라 실제 그 나무 질감이 나서 훨씬 더 따뜻하고 고급지긴 해요. 대신 좀 관리하기는 좀 힘들고, 실제 나무를 잘라 만든 거다 보니까 뭐 옹이 자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랜덤하게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좀 고급지긴 하고요. 얘는 이제 원목마루. 영상에는 잘 안 담을 거예요. 이 재질이나 이 질감 느낌이. 모양은 결국은 동일한데 이 두께가 좀 차이가 있고, 실제 이 나무를 붙이다 보니까 두꺼워지고, 그리고 이런 옹이 자국들이 랜덤하게 있어요. 실제 나무를 잘랐기 때문에. 원래는 보이는 게 고급지다라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또 반대로 이게 너무 랜덤하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성향과 취향의 문제고, 잘 시공하면 이쁩니다. 폭도 훨씬 더 넓게 나오고요. 그리고 강마루에서 분화된 게 타일 같은 마루의 형태로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나투스 친 뭐 이런 타일 같은 마루들의 특징이 최근에 점점 대형화되고 있어요. 이게 한 타일이 이렇게까지 커졌거든요. 예전엔 600이 600이었다면 이제는 거의 뭐 2400까지 한 장으로 1000장까지 다 할 수 있게. 얘는 타일 같은 강마루.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되게 널찍널찍한 광활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형태의 타일 같은 마루로 시공하는 케이스가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넓은 것들을 고객님들이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커지고, 이걸 아예 벽에다 붙이고 사이즈가 뭐 2400까지 올라가는 이 정도까지 커지고 있어요. 여기 재질 만져보면은 마치 타일 같아요. 실제 타일하고는 아무래도 차이는 있지만 나무다 보니까 딱 만졌을 때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발에서 느끼는 느낌이 아무래도 실제 타일보다는 조금 달라서, 이 느낌이 좋으면 타일 같은 마루로 가시는 게 맞고, 진짜 그 돌의 느낌을 좋아하시면 타일로 가는 게 맞고.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강마루, 원목마루, 강마루 중에서도 타일 같은 마루들, 사진으로는 잘 담기진 않아서 직접 만져보면서 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하진 않아요. 간혹 가다가 이제 세입자용으로 하거나 또는 굉장히 짧게 사실 분들이 장판으로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장판이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퀄리티나 디자인이 꽤 괜찮게 나와가지고, 옛날 장판하고 좀 다르게 질감 같은 게 꽤나 괜찮게 나오고요. 마루 같은 형태의 디자인들도 있지만 타일 같은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디자인이 나쁘지 않습니다. 강마루를 100이라고 쳤을 때 원목마루는 거의 뭐 250, 300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장판을 시공하면 한 70, 60, 50까지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마감재를 선정하실 때 금액대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금액대도 고민하시면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타일 얘기 좀 드려볼게요. 타일은 포세린, 폴리싱 두 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양 포세린 하신다고 보면 되고, 또는 폴리싱 타일, 매끈매끈한 것들, 디자인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재질을 선택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폴리싱보다는 포세린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긴 해요. 폴리싱을 한 경우의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폴리싱 타일을 선택하실 때 다른 벽면이나 다른 디자인들도 같이 엮어서 하는 게 시너지가 나거든요.
하거든요. 이렇게 웨인스코팅 하거나 할 때 바닥을 폴리싱 타일로 하면은 좀 묘하게 통일감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 타일 보시면 약간 템버보드처럼 보이죠. 평평하지 않은 재질의 타일들도 간혹 벽재로 좀 쓰긴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질의 질감, 그 다음에 요철의 형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아예 디자인 자체가 대리석 형태의 타일들도 꽤나 많긴 하거든요.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만 적재적소에 잘 쓰면 이쁘게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바닥재를 하나의 바닥재로 쭉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거든요. 현관하고 거실은 당연히 다르게 구분할 거고 거실과 욕실도 당연히 구분할 거잖아요. 하나의 재질로 끝까지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예시들 통해서 어느 라인으로 끊을지를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루와 타일을 이제 조합하는 경우에 거의 일반적으로 현관에서 한번 끊기는 해요. 현관에서 어느 시점에서 끊을지는 이건 디자인의 영역인데 중문이 있는 경우는 이제 중문에서 끊는 게 거의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조금 더 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거실과 주방을 재질로서 공간 구획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고 거실의 바닥재가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주방을 마루로 하는 경우도 당연히 많이 하는 케이스긴 한데 마루의 따뜻한 느낌을 주방까지 끌고 가고 싶을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타일하고 마루를 주방 라인에서 끊는 경우도 꽤나 존재합니다. 좀 작은 평형 때는 이게 좀 선호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공간 구획을 했다는 거는 인지적으로 이게 나뉜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20평대에서 이런 시공을 하면은 갑갑해 보일 수 있어가지고 평형대가 좀 높은 40평대, 50평대 이 정도면 이렇게 나누는 경우를 좀 추천드리긴 해요. 한 공간이 너무 넓어 보이는 것도 너무 휑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한번 끊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닥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봤어요. 크게는 마루와 타일, 그 다음에 마루에 대한 어떤 내용들, 타일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것들의 조합, 그 조합에 따른 결과물들 이런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나중에 우리 집을 공사할 때, 우리 집을 이쁘게 꾸밀 때 어떤 재질로 마무리할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